딸을 시집 보낸다는 건 이별을 뜻하는 의미에서 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분리, 자아의 분리, 같이 살던 공간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족의 분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DNA를 물려받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듯 서글픈 듯이 서운한 감정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딸이 자신의 방을 정리하고 짐을 빼갈 때 텅 비어가는 딸의 방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부가 비어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건 다른 가족이 생긴다는 의미에선 확장이기도 하지만 딸의 과거와 미래가 분리되는 시점을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딸은 자신의 과거를 부모에게 맡긴 채 자신의 미래를 향해 떠나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시린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동서양 친정 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을 삼복도일을 헤치며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젊은 사업가였던 슈미트는 1995년 31세 늦은 나이로 카레에서에 입문했습니다. 2년 만에 세계 3대 자동차 경주에 꼽히는 인디 500에서 이름을 알렸고 1999년 모터 스피드웨이 경주에서 첫 우승을 거머쥐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첫 우승은 그의 마지막 우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0년 1월 리그 개막전 테스트 주행 도중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사고 직후 4분간 숨이 멎는 위기를 겪은 그는 5개월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왔지만 척추뼈 부상으로 목 아래가 마비돼 의사는 34세의 슈미트에게 6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아내 셀리어와 2살 배기 딸 보허, 생후 6개월 아들이 있기에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카레에서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2013년 미 IT 기업 에로우 테크놀리지와 협업해 머리 움직임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주차 시보레 콜베 C7을 개발했고 덕분에 2014년 인디 500 출발선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넘지보다는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2다리로 홀로 서기였는데 온몸이 마비된 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건 2019년 딸의 결혼 발표였습니다. 당시 슈미트는 아빠 함께 춤추자고 조르던 딸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고 늦었지만 반드시 그 소원을 이뤄주겠노라 다짐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비록 기계에 의지해야 했지만 조금씩 힘이 생겼고 결혼식 2개월을 앞둔 지난 4월 25일 드디어 혼자 2다리로 곧게 서게 됩니다. 사고 후 21년 만이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 딸 보호는 2다리로 걷는 아버지와 처음 마주했고 스페인 음악에 맞춰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춤을 아버지와 함께 추게 됩니다. 결혼식장은 눈물바다와 환희가 장맛비처럼 쏟아졌고 친정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준 최고의 선물로 미국은 물론 지구촌의 성화의 계절 7월처럼 뜨겁고 푸르게 감동의 물결을 수놓아 주었습니다. 내 땅이라고는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로 태어난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부모님의 가슴에 처음으로 희망을 들게 했습니다. 아빠, 엄마,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결혼 직장에서만큼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철석!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오빠한테 뺨까지 얻어맞았지만 저는 단호할 만큼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잖아도 친정에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에 행여나 흉 잡힐까봐 잔뜩 주눅들어 있었는데 뽑초등을 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많은 손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걱정 말래이.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직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을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 상아빛 순결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오신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순간부터 북받쳐 오르기 시작한 오열로 결혼식 내내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덩그러니 골방에 홀로 남아 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계실 아버지를 떠올리며 다시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저는 또다시 용서받지 못할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 시집가자마자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운 시어머니께는 감히 내색도 제대로 못하고 늦은 밤 친정집에 전화로 고통을 하소연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햇볕 따스한 일요일 오후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 어른들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 하기 위해 승용차에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슈퍼로 물건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라며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야야, 너그 어미가 올락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이.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거절이다. 배골치 말고 맛있게 먹으래이.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쓰였을 쪽지를 보면서 사돈댁에 홈 잡힐까봐 들어오지도 않고 전에만 주고 가실 생각이었음을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딸네 집이 눈앞이면서도 물 한 모금 얻어 마시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렸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 마음 반이나 깨닫는다고 했던가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날의 불효자식이 이제야 철이 드러나 봅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앞으로 잘 할게요. 전 국민을 울린 아버지께 편지 쓰기 공무 대상작 수기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받든다면 너희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모실 것이다. 그러나 너의 행동거지가 마치 하녀 같으면 너희 남편은 너를 하녀처럼 다룰 것이다.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남편에게 봉사하기를 꺼려한다면 남편은 힘으로 너를 하녀로 만들고 말 것이다. 내 남편이 자기 친구를 방문하게 될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여 나가게 도와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거든 갖은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대접하여라.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아주 소중하게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항상 가정을 위해 마음을 쓰고 특히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하게 다루어라. 그리하면 남편은 내 머리 위에 왕관을 기쁜 마음으로 바칠 것이다. 5000년에 걸친 유태인의 삶의 지혜가 모두 담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집간다는 의미는 시댁집에 간다는 뜻이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알고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잘 살면 되는데 다른 것들이 침범을 하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집을 안 가고 결혼한다는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딸을 떠나보내는 친정아버지의 마음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신축년의 반환점을 돌면서 전반기와는 이별을 하고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정작 진작 이별을 했어야 할 코로나19는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어 우리들 일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급증으로 하수상한 시절 무조건 건강하시란 뜨거운 인사로 코스모스 메아리를 울려봅니다.